안녕하십니까. 교재에 보시면은요 94페이지에서 3가로 해가지고 과점 주주의 간주치드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에서 세자 앞이 취득세 취득 이렇게 됐으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취득행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의 뜻이 적어지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되고 또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거래도 취득세 과세다.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거래도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예를 들어 볼 때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일이 됐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또 내 것하고 등기합니다.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것하고 등기할 거니까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타난 거래로서 취득세 과세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일체의 취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해당이 되겠죠.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만 나온 거래를 말합니다. 재산 증가만 나온 거래에 대한 이로서 간주 취득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거래도 있어요.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나 분할 등기함으로써 내 것하고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로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다시 건축물의 이잡에 대한 내용도 이전하면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거니까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내용도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할 나왔다면 분할 단어 보면서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도 분할이 나왔으니까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보니까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물건을 정해져요. 그 정해진 물건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보는데 유상에 대한 이로서 볼 때 팔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유상 거래를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팔다 했다. 그럼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사다.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이 팔다 내용 가지고 얘가 사다니까 사다는 말은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니까 뭘까요? 유상 거래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팔다란 뜻을 가지고 유상 거래를 챙기면 돼요. 챙겨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여기도 유상 거래겠죠. 유상 거래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라는 내용으로서 매매에 대한 내용 유상거래에 들어갑니다.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러면요. 교환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거래예요.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유상거래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다, 돈 대신 빚 갚았다.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물변제,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복습합니다. 90페이지 보시면 1가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이 부동산 등이 바로 과세 대상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 포함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물건 소재지 관할, 취득세에서 납세지죠. 자, 문장을 쭉 가볼 때 납세지 이 말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되겠죠. 소재지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겠어요. 그 옆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이라 하면 취득의 뜻에 대한 이유로서 그 문장 끝 가보시면 밑줄 쳐져 있죠.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이다. 여기서 하나 더 알 것은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은 매매, 그리고 교환, 빚 갚았다, 대물 변제에 대한 유상 거래다라고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인 사실과세. 사실과세는 실질과세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 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는 사실과세를 택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뒷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서) 과세 대상물,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워뒀죠.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생산에 관여된 기계에 대한 내용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생산에 관여된 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 타고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업권.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광어권, 어업권 조심하세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끝에가 해운권, 해운권을 뺀 끝에가 건자 나온 것은 취득세에서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포함된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콘도형권, 골프형권, 승마형권, 요트형권, 임목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로 됐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쭉 넘어가셔서 121페이지에서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여기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과세다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진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인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숫자적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1000분의 20이 고정화된 숫자니까 1000분의 20을 먼저 외워두고
거기 분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외웠죠. 연상하는 것은 38장땡이다. 이렇게 연상했어요. 38장땡 하면 숫자가 3, 8, 10, 20도 오릅니다. 거기서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더블로서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증여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생각하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없이 단순히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농지를 다 포함시켜서 세율에 대해서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됩니다. 그리고 유상 플러스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라고니까 유상 그리고 주택 두 단어가 다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연상하는 것은 1, 2, 3 6억이 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 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까지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서 되고 그리고 3분된다. 분할자 나오면서 표준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로서 됩니다. 이 내용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D페이지로 가져서 (140페이지의) 단위로서 세율의 특례입니다.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읽어보면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를 봅니다. 재산 증가가 없다는 것은 소유권 등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재산 증가가 없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환매. 이 환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예전과 똑같음으로써 재산의 변화가 없죠. 재산 증가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를 뺀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상일주 그랬어요.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기 위해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 경우니까 여기도 중과 기준세를 뺀다. 그리고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 취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뺀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4번 분할 나오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여기 대한 내용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고 합니다. 하나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분된다 1000분의 23 이래 문제에서 어느 내용으로 물어봤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6번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다면 뺀다로 되겠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나와주고요. D페이지에서 이 가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 읽어볼 때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거래를 말합니다.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동그라미 1번에서 개수에 대한 내용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음으로써 건물 면적은 예전과 같고요. 재산 증가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인데 조심하실 점, 만약에 개수 나오고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증축이죠. 증축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0분의 28 됩니다.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으로써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로 되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배울 것으로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 증가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됩니다. 그리고 묘지랄지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옆 페이지에서 비과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과세된다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 자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했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줍니다. 결국적으로 국가 거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기속 또는 기부체납 조건 이 말이 있었을 때 비과세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가 등의 기속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나와요. 이 말은 국가에 주기로 해놓고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과세된다.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의 기속 이 말이 나왔는데 그 옆에가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으면 국가에 주고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으니까 끝말은 뭘로? 과세. 또 다시 국가 등의 기속 이 말이 나왔으나 뒤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경우도 대가 받았으니까 끝말은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1가로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왔으면 하나만 과세고 나머지는 다 비과세입니다.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이 조합, 거기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데 있죠. 이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과세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고 조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비과세다. 조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문장은 과세다. 이런 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법자 나오고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 하나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 환매에 대한 왜 어떻게 과세냐면 세율로서 볼 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또 3가로에서 전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를 했으면 비과세. 하나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를 했으면 과세.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에서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쓰리고, 골때림 별,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골때림,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과세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 페이지에서 4가로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하나 대수선의 공동주택의 개수 나왔으면 끝말은 비과세. 하나 대수선 나왔으면 끝말은 과세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뒷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서 납세지.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아까 했었죠.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세의 납세지는 물건, 부동산, 소재지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고 그리고 법에서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법정 신고 기간으로서 정해지는데 그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149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가지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니까 가산세 합한 끝말은 득되었다 하고 고지서 나가니까 보통 징수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라서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가산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 끝에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다시 B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부정 나왔죠. 부정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A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서 그 문장의 끝 가세요. 끝에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밑에 있는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에 대하여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곱하기 납부할 때까지의 지연 일수 곱하기 이자율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개정되면서 그 이자율은 10만 분의 25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문장을 쭉 가볼 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가산금을 물어본다. 라는 이로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산금은 체납조세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서 네모 5번 취득세의 부가세 부가세란 말은 세자폐가 부가 붙이는 세금을 보고 부가세 그러는데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4페이지에서 3가로 밑에 있는 숫자가 94라고 적어진 것을 펴시면 94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3가로에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나오는데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내용은 5년 전에서는 문제가 몇 번 나왔냐면 7번 출제된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동안 쭉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킹은 되어 있을 거예요. 체킹은 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드릴 거예요. 전번에 안 나온 사람은 체킹이 안 돼 있을 것이고
전번에 나온 사람은 체킹되어 있을 거니까 이제 칠판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과점 주주. 먼저 과점 주주의 뜻을 봅니다. 뜻을 볼 때 여기서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많을 과자니까 주식 수를 많이 소유한 자가 바로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에서는 몇 % 소유한 자다라고 적어져요. 그 적어진 내용으로서 본다면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50%라는 숫자는 맞게 적어지니까 50%라는 숫자에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요. 초과자라는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23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3회 때 이렇게 문제 나왔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다 나왔어요. 틀렸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잘 배웠다시피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거 잘 배웠을 거예요.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자가 있으면 앞에 숫자를 포함한다 하세요. 그리고 이자가 없으면 앞에 숫자 버린다 하세요. 그럼 여기 보니까 초과니까 이자 없죠. 그럼 이걸 버려요. 이걸 버림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상태는 50.1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었다. 그러면요. 앞에 숫자 포함 50% 이상. 거기는 5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초과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별하세요. 이제 이자가 없으면요. 앞에 숫자 버린다. 가 아니라 맞게 있죠. 이제 제가 스스로 헷갈리네요. 그래서 50%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이자가 있으면 앞에 숫자에 대한 포함한다. 이자가 없으면 버린다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자 이자가 없으니까 시작에 대한 내용 50.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인하면 공개된 법인과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공개된 법인은 상장 법인이고요.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은 비상장 법인입니다. 공개된 법인은 상장 법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대빵이 이건희죠.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도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대빵이에요. 그러면 상장 법인에서는 50% 초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이 법인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 법인,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연계시키면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점 주주는 실질적 경영자예요. 실질적 경영자이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자기 마음대로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팔기도 가능합니다. 팔게 되면 과점 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가지고 가니까 너는 끝에서 지분율만큼 취득이 이루어지나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로 나온 것이 바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과점 주주가 부동산 등을 자기 마음대로 비상장 법인 것으로서 취득 처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으나 합니다. 예를 들어 볼 때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이랬으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요. 그러면서 이 과점 주주가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요. 50% 초과해서 그 안건이 통과됨으로 인해 비상장 법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과점 주주가 돈이 궁했다고 한다면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을 팔자라고 안건 또 올립니다. 그러면서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 50% 초과해서 그 안건이 통과돼요. 그러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과점 주주에게 줍니다. 그러면 끝에서 과점 주주가 지분율만큼 취득이 이루어지나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너는 처음부터 취득으로 보겠다로 나온 것이 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그래서 간주 취득 이렇게 칭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여기서 부동산 등 하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취득한 본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지분율만큼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재에서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 일로서 되고요. 그리고 설립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설립시 과점 주주가 아니었으면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설립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에서 아무리 지문이 길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빼낼 수 있어요. 거기에 쭉 가보니까 설립시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으로 가세요. 끝에 가셔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재에 다니면서 연결시켜 볼 때에 95페이지 보시면 3가로에서 과세 범위 나와요. 이 3가로의 과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지분율 변동이 있었을 때 지분율 계산을 말합니다. 여기다 내용 체킹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뭐 다시 해드릴게요. 그럼요. 동그라미 1번.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체킹 다 있을 건데 안 된 것처럼 다시 하라고 지금 이제 아무 말도 않고 있죠? 예. 그렇게 물어본 제가 병신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막바로 체킹 다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에다가 밑줄. 그 밑에 줄에서 끝 보시면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밑줄. 그리고 그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 끝에 가셔서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기 밑줄.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 요 세 단어만 알았으면 그 문장은 암기된 거예요. 설명드리면은요. 50%였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초과자 없죠. 초과자 없으니까 이때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어요.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에 대한 내용을 매입했다. 이랬으면 합치게 되면은 60%가 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어요. 그럼 과점 주주 되었으니까 이 60% 모두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뒤에서는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 넣어져요. 이 경우에서 숫자는요 60%를 말하겠죠. 그러면 그 문장에 대해서 볼 때에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가 넉줄 되는데 거기 문장에서는 이 말은 꼭 나와요. 과점 주주가 아닌 자 이 말 나와요. 이 말 나오고 뒤에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만 뭘로? 과세. 과세인데 모두 과세다. 과점 주주의 지분율 모두 과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뒷페이지 가져서 동그라미 2번 과점 주주가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증가된 경우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밑줄 여기에 대한 내용 볼 때 자 여기에서 51%였다. 그러면 초과자 있죠. 과점 주주였어요.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51% 과세하였습니다. 과세했고 그리고 후에 10%를 매입하여서 증가가 되었다. 증가되었다면 자 여기에서 합쳐보니까 61%예요. 61%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입니다. 두 번 과세로서 이중과세 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가분만큼을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증가분 과세다. 증가분에 대한으로서 이 경우에서 숫자 한다면요. 숫자는 여기는 10%겠죠. 10%가 증가분으로서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과점 주주가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과세. 과세인데 뭔만큼? 증가분만큼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거의 밑에서 단서 있으니까 단서 봅시다.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자, 보니까 증가됐어 안 됐어요? 변동이 있어 없어요? 변동 없죠. 변동 없으니까 끝말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예로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점 주주에다가 밑줄, 그 옆에 양도란 단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첫 글자 등을 이렇게 나온 줄 옆에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다가 밑줄, 밑에 줄에서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거기 밑줄. 자, 여기에서 요 네 단어만 알았으면 여러분은 그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6줄을 다 암기한 거예요. 설명드리면요. 51%였다. 이랬으면 과점 주주죠. 과점 주주였음으로써 51%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를 팔았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41% 남아있고요. 그리고 후에 30%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합치니까 71%예요. 71% 모두 과세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예전에 51%에 대해서는 과세하였어요. 그러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주의 지분을 뺀 차이난 비율만큼을 과세하겠다라는 이유로서 끝말은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 나와져요. 그럼 후 과점 주주에서 전 과점 주주를 뺀 차이난 부분은 여기에서 20% 되겠죠. 20%가 과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문장 가볼 때 과점 주주가 이 말 나오면서 양도 이 말 나오고 뒤에서 다시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에서 문제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어보는데 98페이지에서 과점 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 옳지 않은 것 이제 취득세 문제였고 거기에 따른 과점 주주 문제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 내용 알면서 문제 볼 때 1번 과점 주주라 함은 그랬죠. 뭘까요? 뜻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거기에 쭉 가서 여기서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여기서 해당 법인은 뭘 말할까요? 여기는 비상장 법인의 의미겠죠. 비상장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 나왔죠. 초과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연대 의무가 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럼 맞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립시 나왔죠. 설립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납세 의무 부담한다? 이 말은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4번 갑시다.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과점 주주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는 쭉쭉쭉쭉쭉 가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내용 보니까 뭐 계속 나오니까 증가되지 않은 경우. 자, 증가 안 됐죠. 그럼 변동 없죠. 그럼 뭘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설립 시 60%였던 자가 자, 과점 주주였던 자, 과점 주주가 나왔죠. 그리고 설립 이후 지분을 다시 찍어야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자, 여기에서 후에 과점주 70%죠.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전 과점 주주에서 증가분만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10%입니다. 10%이다 맞죠? 그런 예로서 되고요. 또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04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로 가는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써볼 때 어떠한 세금이든지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세원을 갖춘 자니까 취득세에서 세원은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 취득. 그러면 취득한 자로 될 것이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여요.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 1가로에서 사실상 취득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입목이라고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뭐였어요? 미등기 나왔죠. 아까 복습했던 거 다시 말씀해 주면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취득세이니까 미등기 말 나오면서 과세 되겠죠. 과세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볼 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거기에다가 승계 취득만 해당한다에다가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 적었으면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차량을 제조하였으면 제조업체가 원시 취득합니다. 제조업체 너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러면 제조업체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된 취득세를 판매가에게 붙여요. 판매가에 붙이면 판매가가 높아짐으로써 수출이 안 됩니다. 취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수출이 안 되는 국가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 뭘까요? 차량 들어가겠죠. 또요 기계, 장비, 선박도 수출하죠. 그리고 또 항공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 법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네모 2번에서 1가로
일 가로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할 건데,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설비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에다가 동그라미.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게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니까 빌려온자죠. 빌려온자가 가설은 설치한 경우에도 일단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에다가 밑줄. 그리고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은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 그 의미적 내용과 연결시키면 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설비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는데, 먼저 결과적 내용부터 말할 때 문장을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나왔으면 막바로 그 문장 끝 가세요. 중간 보도 말고 끝 가셔서 끝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없다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 가보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 그랬어요.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이런 일로서 되는 건데, 왜 그 단어가 나오겠는가를 볼 때에 주체 구조부 하면 주요 구조부 말과 같아요. 거기에서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주요 구조부. 같은 말로서 주체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줬다, 빌려줬다고 했을 때 임차인의 자기 영업활동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한 영업활동이에요. 그럼 자기 장사를 위해서는 이 임차인은 엘리베이터를 이 건물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됩니다.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소유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설비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인 소유자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볼게요. 방향을 틀어볼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에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엘리베이터를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못 뛰어가니까 그것도 누구 거예요? 소유자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을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출제자가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는요, 단어는 꼭 줘야 돼요. 자, 준 단어 뭐 있을까요? 이거 설비. 이거 주겠죠? 설비 단어 줘요. 설비 이 단어 죽어요. 그리고 이 설비를 못 뛰어가야 소유자 것이에요. 못 뛰어가야 되니까 어떤 말을 꼭 줄까요? 하나가 돼요. 이 말은 꼭 줘요. 꼭 주니까 우리는 요 단어만 보고요. 보고 끝말 가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이러시면 돼요. 그런 예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첫 글자 선박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정도 가보시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거기 밑줄. 자, 이 말은 지목하면은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웠다시피 토지 이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도가 밭이었다.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하였어요. 가치 어떨까요? 증가됩니다. 거기에서 증가한 경우에다가 밑줄. 그리고 의제 취득으로에다가 적으세요. 취득으로 본다.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적고요. 뭔만큼 취득일까요? 증가 분만큼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때에 이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소유자에게 속해요. 소유 속하니까 납세음자는요. 소유자. 거기 밑줄. 납세음자는 소유자이다 라고 밑줄. 그러면 임차하여 준 경우도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가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방금 배웠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체킹만 할게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의미겠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뒤에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분율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설립시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보도록 합시다.